네, 김종훈의 정치직설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가장 최근에 많이 핫하고 뜨고 있는 검은유착 누명 무죄를 받고 제야벌이라는 책을 펴낸 전 채널A 그 이동재 기자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올 초에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예, 사실은 뭐 이렇게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랬는데 예. 그동안 뭐 하고 먹고 사셨습니까? 이게 뭐 네네.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네네. 재판이 한 2년 10개월 좀 넘게 걸렸습니다. 네네네. 그래서 2년 10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네네.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네네. 풀타임 잡을 구하기도 뭐하고 그다음에 네네. 또 채널A에서 당시에 저를 뭐 내보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.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동안 뭐 예전에 저축했던 돈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네네. 제가 좀 아끼고 살았고요. 그다음에 뭐 사지 멀쩡하니까 제가 네네. 또 나름대로 일도 가끔 하기도 했습니다. 요즘에는 그래도 네네. 책을 제가 내고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네네.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잘 기억해 네. 주시고 이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. 네네. 예. 최근에 그래 재화벌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던데 예. 이 책인데 지금 202일간 사실 옥고를 치르는 기간 동안 그때 이제 좀 억울한 것도 많이 또 생각나셨을 테고 예. 그때 좀 이런 책을 좀 써서 이 내 누명을 좀 벗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셨나요? 예, 그러니까 책을 제가 집필하게 된 이유가 단순히 네네. 내가 누명을 벗어야겠다. 네네네. 물론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요. 이게 처음에 제가 202일 동안 수감했을 당시에 제가 이제 편지 그 일기 같은 걸 썼습니다. 그래서 네네네. 매일 이제 밤 새벽 이럴 때 이제 잠이 안 올 때 네네네. 그럴 때 일기를 쓰면서 당시 제가 느꼈던 일들, 네네네. 그다음에 사건의 개요, 네네. 앞으로 나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밝혀야겠다. 저는 이게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다 적어서 나왔고 그 동안에 이제 수권의 노트를 다 갖고 나와서 네네. 밖에서 그거를 이제 다 워드로 쳤고 정리를 하면서 책에 좀 기틀을 만들었고요. 네네. 책이 좀 진즉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네네. 제가 이제 무죄가 확정받은 게 네네네.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책이 네네. 좀 늦게 나오게 됐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재판도 쫓아다녀야 되고 예, 맞습니다. 좀 팔로우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일찍 냈으면 사실 네네. 뭐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네네. 대선 전에 냈으면 대박이 났을 거다, 더 네. 대박이 났을 거다 이렇게 네네. 얘기를 하는데 뭐 재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네네.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. 네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. 예. 소위 지금 검은유착 사건이라고 하는 게 지금 MBC가 전 채널A 기자 시절에 네. 이동재 씨하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하고 사전에 공모를 해서 정권 실세를 엮으려고 했다고 보도를 해서 이렇게 시작된 일인데 예. 그때 그 언론들이 소위 특정 언론이 제기한 것처럼 네. 한동훈 법무장관하고는 뭐 예를 들어 학연이라든지 뭐 지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? 완전 그런 네네. 연관된 게 하나도 없었고요. 현대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고. 전혀 아니고 네. 당시에 이제 진중권 교수가 네네네. 이 사건이 발발하기 한두 달 전에 네네네. 이런 얘기를 해요. 분명히 언젠가 이쪽 지금 현재 이제 민주진영 쪽에서 네네네. 그 언론과 검찰을 뭐 유착이라고 몰아가지고 공격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요. 근데 제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그대로 이제 저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웠고 공격을 한 거죠. 그래갖고 네네. 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를 당시에 이제 한동훈 윤석열 검찰이 이제 당시에 그 조국 사태를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? 네네네네. 그래갖고 조국 사태를 수사를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이제 타격을 입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갖고 기존에 뭐 예. 그 관련 특종이라든지 예, 뭐 기사들 그렇습니다. 많이 예. 쓰고 하셔서 그래서 저 같은 좀 악한 경우에는 감정이 있었다. 예, 조국 기사를 뭐 가장 단독 기사를 많이 쓴 기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. 당시에 이제 그쪽 분들이 많이 공격을 또 했어요 저에 대해서. 네네네. 그래갖고 좀 너무 황당한 게 근데 저의 그 조국 관련 기사는 당시에 이제 그 검찰 취재를 열심히 한 네네. 기자들은 다 기억을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외부에서 당시에 워낙 그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많기 네네네네. 때문에 취재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걸 네네. 이제 유착이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한 건데 그렇죠. 워낙 예. 알려진 사건이고 뭐 여기저기 학교라든지 그렇죠. 예. 뭐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맞습니다. 예. 거라든지 뭐 제강원 의원 전 사무실에서 했다든지 뭐 이런 예. 것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조민 같은 경우에도 그 해피 캠퍼스라고 네네. 젊은 애들 이제 고등학생들, 대학생들 네네. 리포트 올렸고 파는 사이트에다가 네네.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올렸고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손쉽게 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네네. 있었는데 그걸 유착이라고 덮어 씌운 거고 그래서 뭐 저와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기자와 취재원 정도의 사이였고 그렇죠. 특별할 게 없고 제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뒤집어 씌웠을 것이다. 이게 제 생각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에 한 장관님은 그
뭐냐 지금 한참 뭐 인기 많은 이정재 씨랑 이렇게 예, 밥 한 번 예. 먹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요. 고등학교 동기들인데도 엮어서 예, 이제 뭐 저 이정재 씨 배우가 무슨 뭐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서로 뭐 여당을 지지하냐면서 또 막 악플을 달고 막 이렇게 예.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예. 아 그런 좀 억울한 점이 많으셨겠네요. 그러니까 뭐 엮으면 우리나라에 안 엮이는 게 뭐가 있겠어요. 그렇죠, 예. 그렇죠. 그러면 최강욱 전 의원이나 이런 특정 언론들이 굳이 이 기자를 타깃으로 검언유착이라고 이제 몰아간 예. 이런 배경이나 뭐 이런 게 지금 앞서 뭐 이런 이야기했지만 예. 좀 그런 부분들 말고도 당시에 좀 뭔가 정치적 상황에서 예. 예.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요? 저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에 이제 네네. 신라젠이라는 회사 아마 기억하실 네네네, 겁니다. 기억하고 부장님께서도 있습니다. 제약회사가 있었는데 네네. 당시 지금도 있습니다만 네네네. 그 제약회사가 당시에 이제 주가가 1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네네네. 임상 실험이 실패하면서 폭락을 했어요. 네네. 그래서 당시 그 검찰이 주가 조작 수사를 했었는데 네네네. 당시에 신라젠에 이제 2015년에 행사에 와가지고 유시민 네네. 씨가 뭐 완전히 극찬을 하고 가요. 엄청난 극찬을 하고 가는데 네네.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이니까 그 네네네. 신라젠 주식이 막 급등을 했습니다. 당시에. 네네. 근데 유시민의 말에 듣고 그러니까 주식을 전 복지부 장관이 예. 굳이 신약을 만든다는 이런 소위 말하면 중소제약사에 가서 그런 발언을 네. 하는 것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엄청난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. 또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예. 굳이 왜 예. 그런 조심스럽지 못한 네. 행동을 했을까 이러면 기자는 또 이제 취재할 수 그렇죠. 있는 동기가 예. 되죠. 당시에 이제 중소규모 제약사의 행사에 와가지고 네네. 뭐 이거는 효과가 거의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증거다. 뭐 대한민국 기업이 이걸 한다면 놀라운 일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극찬을 했는데 난리가 났었죠. 예.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시에 수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유시민에 관련해서 한 6개월간 90여 건의 그 의혹을 다루는 기사가 나왔어요. MBC를 네네.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에서. 대부분 나왔었죠. 예. 언론사에서. 근데 그 신라젠의 그 대주주가 당시에 초반에 어디였냐?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네네네. 그 사기 집단입니다. 1조 원대 네네. 사기 집단인데 네네. 그 사기 집단의 그 대표가 지금 그래서 구속됐죠. 그 예, 양반이. 대표 구속됐습니다. 네네. 14년 6월을 받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네네. 이 사람이 이제 유시민하고 같이 국민참여당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. 네네네. 그래갖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. 그림이. 예.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주변 법조인들이나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당시에 이동재가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그 사건을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면 법조 똑같이, 기자라면 예.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하다. 그렇게 사람 억울한 일을 만들었을 것이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봐라. 이동재 같은 그 큰 규모의 언론사의 기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구속시켰는데 니들 우리 취재해봐? 약간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강한 권력인데 뭐 옛날 예. 독재 시대처럼은 못하지만 예. 뭔가 하나를 시범 케이스로 잡아서 예. 우리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기사를 쓴다든지 좀 네거티브성 기사를 쓰면 손봐주겠다 이런 예.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당시에 그 밸류 인베스트 행사에 와가지고 지금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굉장히 그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갔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네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